요즘 세상 참 예측하기 힘들죠? 팬데믹이 터지고 갑자기 AI가 세상을 바꾸고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왜 우리 정부는 뭔가 좀 허둥대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행정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팬데믹 때도 그렇고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왜 항상 한 발 늦거나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보세요. 글로벌 팬데믹, 인공지능, 기후 위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요. 뭐랄까 가끔 겪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하고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과거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죠. 왜냐고요?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대응 중심 행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시작부터 우리의 계획은 틀릴 수 있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예측에 목매는 게 아니라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전문가들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책임지고 상황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줘요. 완전히 생각의 판을 뒤집는 거죠. 이제 야, 너네 예측 정확했어? 이걸로 잘잘못을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예측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뭘 했고 어떻게 책임졌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행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 아주 튼튼한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초예측. 이건 우리는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어. 이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적응. 상황 바뀌면 바로바로 계획도 바꾸는 유연성이죠. 셋째, 회복. 한번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 빨리 툴툴 털고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넷째, 가외성. 이게 좀 재밌는데 일부러 여유분을 좀 남겨두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반응성.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진짜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 대응 중심 행정이 기존의 쟁쟁한 행정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치 신인 챔피언이 기존의 4대 천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구도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싸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주자, 바로 예측 중심 국가입니다. 이 치고는 뭐랄까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똑똑한 거인 계획가 같아요. 내 계획대로만 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믿는 거죠. 둘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측 국가는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다,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반면 대응 중심 행정은 아니, 불확실성은 그냥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죠. 한쪽이 백과사전만한 매뉴얼을 성경처럼 떠받들 때 다른 한쪽은 괜찮아,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성수,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이 모델은 정부도 기업처럼 아주 그냥 칼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쫙 빠진 수트를 입은 관리자 같은 느낌이에요. 오직 관심사는 효율, 효율, 효율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여유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신공공관리론한테 여유, 즉 슬랙은 그냥 없애야 할 군살, 낭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응 중심 행정은 정반대죠. 이 여유를 위기 상황에 우리를 지켜줄 전략적인 쿠션 같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효율이냐, 장기적인 회복력이냐, 이 싸움인 거죠. 세 번째 도전자, 법률, 절차주의 국가입니다. 이 모델은 결과가 어떻든 과정만 완벽하면 된다고 믿는 뼛속까지 규칙맨이에요. 아마 이들의 좌우명은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일 겁니다. 여기서도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가 확 갈려요. 절차주의는 우리가 법이랑 규칙 다 지켰어? 여기서 정당성을 찾아요. 하지만 대응 중심 행정은 묻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일했어? 라고요. 한마디로 규칙의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규칙을 넘어서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차이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상대입니다. 참여 거버넌스.
이건 사실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좋은 모델이죠. 핵심은 뭐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토론회장으로 불러 모아서 의견을 듣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대응 중심 행정은 참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아까 그 5개의 기둥 중에 반용성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껴안습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끝없는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각 모델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딱 보이죠? 예측했냐, 효율적이었냐, 규칙 지켰냐, 모두가 참여했냐,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대응 중심 행정은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뛰어들었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졌는가? 바로 이 질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기존 모델들은 다 버리고 이걸로 갈아타야 한다는 건가?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응 중심 행정은요, 기존의 모델들을 밀어내는 새로운 어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측, 효율, 절차, 참여 같은 기존의 좋은 어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주고 또 각각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 같은 개념인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에요. 현실적인 과제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전문가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정치적인 입김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또 당장 눈앞의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것인가? 이런 아주 어려운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행정이라는 OS를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